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4.15 총선까지 정확히 17일 남았습니다. 4.15 총선 17일 앞둔 상태에서 이제 여러 형태의 선거 방해 공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이죠. 오늘 오전 6시 10분경쯤 북한 김정은은 두 발의 방사폰지, 미사일인지를 동해바다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난동을 부릴까요? 간단하죠. 어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 가서 바로 어느 할머니의 그 절절한 외침, 과연 천안함 누가 북침시켰습니까? 거기에 마지못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야말로 쇠몽둥이로 문재인 정부를 후려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쇠몽둥이로 후려쳐도 찍소리 못하고 있으니까 친북 좌파 단체들이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겁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 벌써 딱 60년 됐군요. 3.15 부정선거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양태가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세 번째가 완장부대가 설쳤습니다. 네 번째가 야당 창관인을 축출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죠. 그때 그 주역을 맡았던 것이 경찰과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 그러니까 1960년 3월 15일 동아일보, 그날 선거가 있던 날이죠. 그 동아일보를 갖다 따서 올리겠습니다.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 이게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3인조 투표 감행, 공명선거는 기대 난망. 자, 이런 일들이 지금 6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입니다마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부정선거 획책이 되었죠. 김기현 당시 현직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이라는 송초로 변호사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었고 기재부가 동원되었고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경찰, 황운하 경찰, 울산 경찰이 뛰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시 울산지검장의 용기 있는 영장 기각을 하고도요, 영장 기각 사유서를 100페이지라는 사유서를 갖다가 당시 울산지검장이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또 이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용단으로 그거 갖다 서울로 다 울산 사건 갖고 오너라,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울산 부정선거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이와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북 좌파 단체들,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민단체, 민중단체. 보면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는 것이 대진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아시죠? 재작년부터 보면 김정은 위임맞이 무슨 위원회, 백두충송위원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주한미 대사관 관저를 갖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갔던 이 친구들 대진년, 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이적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또 자기들 급조해서 만든 단체라는 것이 총선 승리 민중공동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보면은 주요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박근혜 당을 해체하라, 거대 야당을 해체하라, 거기다가
무슨 뭐 토착 왜구다 되지 않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갖다 짓거리면서 반대를 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참다 못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광진경찰서 앞에서 본인이 도대체 이 배우가 누구냐라고 시위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당장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 대진년 소속 학생들, 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들이 보면 황교안 후보를 갖다가 사무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회방을 놓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또 3월 20일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런저런 뭐 저희가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선거운동한 앞에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피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23일에 오세훈 후보 지하철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보면 그 앞에서 10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경찰들은 와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참 이런 가운데 드디어 오늘 이현주 의원이 나도 당했다 라면서 외부 세력의 조직적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 4, 5일 동안 20대 젊은이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다음에 이현주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서 박근혜의 거대 야당 해체하라 라고 피켓 들면서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도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대요. 참 그러니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이 또 경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도로 박근혜당 퇴출하라. 뭐냐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제 창원 의창의 박완수 후보 사무총장이죠. 또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 의원입니다. 양산을의 나동현 후보, 그다음에 사천남의 하동의 하영재 후보, 그다음에 김해 이제 홍태영 후보 측에 주로 보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창원지부, 민중당 경남도당, 328 사회 대개혁, 총선 승리 민중공동행동 등이 그야말로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중공동행동은 국정농단 세력 도로 박근혜당 부활을 저지하는 투쟁하면서 1인 시위 활동 사진을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대요. 대한민국 검찰, 경찰 좀 이 부분 좀 단속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보면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는 곳은 손팻말을 들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금지 등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당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당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면 여기에 대한 단속 나서야 되고, 특히 그야말로 지금 후보 선거 이미 이제 보면 예비 후보자가 아닙니다.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들이 움직이는데 그 앞에서 회방을 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60년 전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북한은 북한대로 갔다가 문재인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를 후려치고 있고, 다음에 친북 좌파, 친북 진보 좌파 이런 그룹들이 선거를 회방 놓고 선거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면은 지난 3월 21일 북한이 에이티컴스 미사일을 가다가 쏜 지 8일 만인 오늘 아침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못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 못하고 있어요. 참 보면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공포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2년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88년부터 이제 국회에 보좌관으로 가서 92년에 제가 이제 보좌했던 그 당시 전국 의원이었습니다만 이 양반이 경기도 모 지역에 출마했어요. 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때 뭐 경선이 아니고 유력한 현역 그때 저희 뭐 다 민자당이었습니다만은 민자당 의원이 자연스럽게 재선에 도전하는 바람에 우리는 무소속 출마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바로 부정선거로구나. 어느 정도였냐니까 한 닷새 지나서 좀 우리가 분위기를 탈만하니까 경찰이 그 당시 뭐 도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경찰이 경찰서장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모든 경찰들 한 500명 되는 경찰을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저희 선거운동원이 들어가는 그 지역 곳곳을 갖다가 가로막고 검문 검색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선거운동원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보면 관선 군수 시절입니다만은 직선제가 아니죠. 군수는 후보, 집권당 후보의 부인과 이쪽 군수 부인이 트럭에다가 비누니 세제니 잔뜩 싸들고 곳곳 자연불황마다 들어가서 그걸 살포하는데 그 바깥을 갖다가 경찰이 보호해 줍니다. 지금 그 당시에 하이타이 세제니 무슨 비누니 이런 거 갖다가 1992년 이야기입니다. 참 그림 멀지 않은 얘기 28년 전 얘기입니다. 그거 갖다 뿌리고 막 살포 14대 살포하고 있는데 경찰은 밖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우리 운동원들은 검문 검색하고 그 다음에 툭 하면 갔다가 끌고 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가 지금 28년이 흐른 지금은 친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내 합치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갖다 겁박하고 유권자들하고 접촉을 갖다 방해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데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팔짱 끼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야 됩니까? 검찰이 나서야 됩니까? 검찰이 그 뭐 인력 갖고 되겠어요? 그런 어떤 것들은 경찰이 하고 선관위가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미 2018년 울산 부정선거에 어떻게 보면 현재의 청와대와 공범적 관계에 있는 관계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거의 노골적으로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 때 그다음에 28년 전에 제가 경기도 남부 어느 지역 어느 군에서 겪었던 전 그 선거사무장 겸 보좌관이었으니까 경험했던 그 일을 갖다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경찰이 노골적으로 전투복 갈아입고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관에서 비누니 하이타이니 뭐니 막 참기름이니 들기름이니 식용유니 뿌리고 그것과 다른 것은 이제는 그들이 보면은 갖다가 노골적으로 피켓 들고 회방 놓고 거기서 경찰과 공권력은 팔짱 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1960년 3월 15일 동아일보가 갈파한 바와 같이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 6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친북, 좌파 단체들이 있으면 과음을 질러야죠. 썩 꺼지거라.